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번엔 영동의 한 대학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충북형 3차 재난지원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무심코 버린 화목보일러 재해 불씨가 바람에 날려 야산 2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논밭에 그냥 퇴비를 보관했다가 하천에 흘러들거나 발효가 덜 된 퇴비를 잘못 사용하면 고발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장 다음 주 개강을 앞둔 대학가가 여전히 썰렁합니다. 비대면 강의가 대세라 학생들이 모이지 않아 주변 경기가 싸늘히 식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충주와 보은에서 갈무리 된 듯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번엔 영동에서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충북형 3차 재난지원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최초 감염 경로를 모르는 집단 감염이 이번엔 영동의 한 대학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20일 우즈벡 유학생 한 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사흘 동안 같은 국적 유학생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무증상이던 이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높은 이 대학 내 같은 국적 유학생만 100여 명. 대학 주변 80대 주민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역사회로의 첫 전파가 확인되며 대유행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CCTV 확인, 카드 사용 내역, 확진자 동선 현장 확인 등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며 확진자 GPX 출적을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충북형 3차 재난지원이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발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일단 정부 버팀목 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금을 계좌 송금합니다. 이런 신속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10만 3천 명, 481억 원 규모입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아픔은 더는 지켜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생존의 길 위에 선 현장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부로부터 배송받아 예정대로 26일부터 요양시설 관련 11,000명을 상대로 첫 접종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요양시설의 백신 접종 동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는 요양시설 백신 접종 대상자의 94.7%인 11,027명이 백신 접종에 동의해 전국 평균 동의율인 93.6%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시설에서 접종 대상 전원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으며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요양시설은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진행됩니다. 무심코 버린 화목보일러 잿더미의 불씨가 바람에 날려 야산 20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산간마을이라 하마터면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산등성이를 따라 번지기 시작한 건 그제 오후 3시 반쯤. 최대 순간 초속 9m에 달하는 강풍 탓에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하다 산림 20헥타르를 태우고 17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야산 곳곳이 검은 잿더미가 됐고 헬기는 불씨가 살아나지 않도록 연신 물을 뿌립니다. 헬기 14대와 산림청, 지자체, 소방 등 600여 명이 투입돼 밤낮 없이 사투를 벌였고 산간마을 주민 39명도 급히 대피했습니다. 대나무 터지면서 탕탕 소리가 나더라고. 바람이 부니까 막 이리저리 다 날라다니는 거. 니를 불어서 집 다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밤새도록 잠도 못 잤다니까. 불안해 지금. 하도 어저께 놀라가지고. 마을 주민이 며칠 전 뒷공터에 버렸다는 화목보일러 재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곳이 바로 발화지입니다. 산림당국은 주민이 버린 화목보일러 재에 남아있던 불씨가 바람에 날려 인근 산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들이 모여있는 산간마을이라 하마터면 인명이나 재산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화목보일러 재를 버리실 때는 항상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불씨가 있다면 물을 충분히 뿌려가지고 불씨를 완전히 제거해 줄 수 있도록. 건조한 봄철을 앞두고 입산자 실화나 논두렁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등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이젠 봄이 왔다 느껴지는 요즘, 농촌은 거름을 뿌리는 등 농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자칫 논밭에 그냥 퇴비를 보관했다 하천에 흘러들거나 발효가 덜 된 퇴비를 잘못 사용하면 법을 위반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으로 이어지는 소하천. 지난 주말 갑자기 진한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다리 건너 물색과는 눈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이 물이 이제 비가 지금 많이 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이 빠져나가서 깨끗한 물이 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원인은 1km 떨어진 논에 쌓아놓은 나무 껍질로 만든 퇴비더미. 주인이 밭에 뿌리기 전 발효시키려고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와 섞어 놓은 건데 내부 온도가 높아져 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물을 뿌렸다. 일부 침출수가 농로를 타고 하천으로 흘러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 사이가 열이 나가지고 불날 염려가 있어 위에 살짝 물을 푼 건데 그게 좀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100% 제가 잘못한 거고요. 영농초의 농촌 곳곳에서는 이렇게 퇴비를 쌓아놓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잘못 보관했다가 자칫 법을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살포 직전 퇴비사에서 가져오거나 보관을 하더라도 덮개 등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그냥 쌓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적이지 않더라도 살포 보관 과정에서 공공수역으로 침출수가 흘러들 경우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비가 오거나 그랬어도 마찬가지로 유출될 우려는 많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 다시 한번 통지를 해서 이런 유사 사례가 없도록. 특히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발효가 덜 된 부숙도 검사를 사전에 받지 않은 퇴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당장 다음 주 개강을 앞두고 있지만 대학가 분위기는 여전히 썰렁합니다. 새학기에도 비대면 강의가 대세라 예전 같은 개강 직전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대학 주변 식당은 물론 원룸업계도 생계난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을 기자입니다. 개강을 일주일 앞둔 대학 캠퍼스.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자취생을 구한다는 안내문을 보여줍니다. 새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방을 한 곳도 채우지 못하자 원룸 주인이 직접 학생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방이 하나도 안 나가서요. 그래서 요 며칠만 있으면 이제 신학기잖아요. 3월 달이면 며칠 사이에 방이 나갈까?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죠. 다른 대학 주변 원룸과 하숙집도 사정은 마찬가지. 학생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넘쳐납니다. 대학들이 3월 한 달 또는 아예 한 학기 전체를 비대면 수업으로 결정하면서 선뜻 방을 구하려는 학생들이 사라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와야 방을 놓지? 나간 집이는 서너 개씩 나가고 안 나간 집이 하나도 안 나가고 없어요. 아주 손님이 없어요. 대학가 주변 상가들도 손님이 없어 울상입니다. 예년 같으면 새학기를 앞두고 대학생들이 슬슬 모일 때지만 학생들이 없다 보니 대부분 텅텅 비었습니다. 결국 커피숍에 이어 오래된 식당들도 줄줄이 휴업에 들어가거나 문을 닫았고 새 주인을 찾는 임대 문구가 벌써 5달째 그대로인 곳도 있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이 코로나 여파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사실상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매출이 너무 감소가 심해서. 다음 주면 새학기가 시작되지만 대학가 주변 상가와 원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방학 같지 않은 방학에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달 충북의 수출량이 1년 전보다 30% 넘게 급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충북 수출액은 23억 2천만 달러로 전국 평균치를 3배 정도 웃도는 31.8%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충북에선 특히 2대 수출품으로 도약한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 수출이 1년 전보다 30배 넘게 급증했고 수출 비중 1위인 반도체도 전년 대비 15% 가까운 증가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충북도민들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1년 전보다 5단계나 하락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지난해 충북의 교통문화지수는 평균 78.13으로 1년 전 C등급보다 낮은 D등급을 받았고 전체 순위도 5단계나 하락했습니다. D등급을 받은 증평군이 73.15점으로 가장 많은 7점이 하락한 반면 진천군은 9점 이상 상승해 A등급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감축 운영됐던 청주 시내버스가 다음 달부터 정상화됩니다. 청주시는 운행 중단 상태인 시내버스 48대를 기존 노선에 추가 투입해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시내버스 400대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청주시는 승객수 급감에 따른 시내버스 운영난을 고려해 40%에 해당하는 160대 운행을 정지했다가 순차적으로 부분 운행을 재개해왔습니다. 음성의 친환경 농업 종합분석센터가 건립됩니다. 음성군은 음성읍 용산리 일대에 연면적 990제곱미터 규모로 토양과 잔류 농약 분석실, ICT 하우스 등을 갖춘 분석센터를 건립합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건립되는 분석센터는 국비 18억 원 등 총 30억 원이 투입되며 올 연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괴산군이 취업, 창업 등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자기개발 비용을 지원합니다. 만 18살에서 39살 이하 괴산군민에게 학원 수강료와 교재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을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 예산은 600만 원으로 출석률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요가와 헬스 등 단순 취미 활동은 제외됩니다. 겨울철 중단했던 영동의 각종 건설 사업이 재개됩니다. 영동구는 어제부터 동절기 공사정지 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송호관광지 기반시설 확충과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등 96건에 432억 원 규모의 각종 공사와 용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앞서 영동구는 겨울철 안전사고나 부실 시공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동절기 공사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옥천군이 코로나19로 우울증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울증 진단을 받은 옥천 주민이 대상으로 환자 한 명당 월 2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와 약물 처방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와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갖춰 옥천군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우주와 별을 테마로 한 전시 체험시설인 단양 별별 스토리관이 다음 달 2일 개관합니다. 단양군이 21억 원을 들여 다누리 센터 내 옛 단양관광관리공단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별별 스토리관은 벽면과 바닥에서 입체적으로 표현되는 3D 매핑 영상과 사운드를 제공해 가상 공간에서 우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6천 원이며 다누리 아쿠아리움 이용객은 1,000원 할인됩니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충청남도 최우수 시책의 하나로 꼽히는 게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인데요. 결혼,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 후에 자녀를 2명 이상 낳을 경우 아예 임대료가 무료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주택에서 첫 아이가 태어나 월세가 절반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대전 조형찬 기자입니다. 최근 2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에 입주한 변영섭 씨 가족. 지난해 12월 초 첫째 딸 지아가 태어났습니다. 지아가 태어난 후 변 씨 가족은 새 식구를 맞은 기쁨과 함께 월세 50% 감경 혜택도 받게 됐습니다. 15만 원이던 월세가 7만 5천 원으로 줄어든 건데 애초에 없던 둘째 아이 계획까지 갖게 됐습니다. 출산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 지아가 정말 복덩이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지아한테만 모든 사랑을 주려고 하다가 둘째를 낳는 것도 괜찮겠구나.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지난해 천안과 서산, 보령에 매입형 20호가 공급됐고 현재 아산에 6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설 중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인데 15만 원의 월세로 시작해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절반이 감경되고 둘째까지 낳으면 전액 무료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정 지출 등으로 당초 5,000가구에서 1,000가구로 공급 규모가 크게 줄어 입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정부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자며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충청남도가 더 행복한 주택을 1,000호 정도 매입할 수 있다면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한 10만 호 정도 줘라 라는 그 촉구하는 의미가 아주 강하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깨고 나아가 국가적인 출산 장려 시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지방공무원 1,226명을 선발합니다. 행정 7급 5명, 간호 8급 45명, 농업 9급 56명 등 29개 직렬에 공개 경쟁 1,107명, 경력 경쟁 119명입니다. 또 사회적 약자의 공직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66명, 저소득층 25명도 선발합니다. 필기시험은 4월과 6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합니다. 도내 대학 대부분이 신입생 미달로 추가 모집에 들어갑니다. 신입생 275명 추가 모집 공고를 낸 극동대는 복수 지원과 계열 간 교차 지원을 허용하고 전형료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원대는 수능 성적 없이 고교 졸업자 지원을 받아 4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한국교통대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세명대, 청주대, 충북대 등이 신입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